안녕하세요. 배우 문원주입니다. 저는 현재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곽한영 역할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활동 외에도 작가로 활동 중이고 후학들을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석 선생님을 통해 공감편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고 참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재미없는 얘기라도 공감해 주실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연기에 대해 궁금하신 분, 대중예술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TV 이규석의 공감편지, 저는 이규석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있죠. 그 감정에 따라서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쏟아내고 또 다만 내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나한테 숨겨져 있던 다양한 감정들을 마치 거울에 투사하듯이 몰입해서 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속에서의 감동적인 장면일수록 평생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영화 배우 문원주 씨를 자리에 모시고 배우의 삶에 대해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화 배우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배우에 대한 이게 꿈을 꾸고 있으면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렸던 어떤 뭐랄까요? 동경하는 배우가 있었나요? 어느 배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입시 저희는 이제 성적 외에 실기 전형도 있어가지고요. 네. 실기 준비하면서 봤던 공연 중에 파우스트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네. 그때 자꾸 하셨지만 그 장민호 배우님이랑 신구 선생님이 그러니까 신구 선생님이 이제 장민호 선생님이 파우스트 역할을 하시고 신구 선생님이 메피스토펠레스 역할을 하셨었는데 두 분이 거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공연 동안 네. 그때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었는데 그 굉장히 에너지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신구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대학교 입시 연기를 다른 작품 준비하다가 갑자기 메피스토펠레스 신구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로 바꿔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신구 선생님 공연을 뵀었는데요. 네. 아직도 여전히 열정이 넘치시고 멋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이제 저랑 또 동료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그 연세이신데도 가장 먼저 연습 시간보다 먼저 나오셔가지고 계속 연습하시고 그러신 모습도 제가 이제 본받고 따라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구 선생님 같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긴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모습 자체로도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하나 그럼요. 모범을 보이시고 있기 네.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배우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 몇 년 차 정도 데뷔하신 지 몇 년 차 정도 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뮤지컬로 먼저 데뷔를 했는데요. 뮤지컬로요? 네, 뮤지컬 데뷔가 2003년이니까 16년 됐습니다. 16년이요? 네. 어떻게 그 16년이면 한 중견이라고 할 수는 있나요? 아유, 아직 이제 아직 신인이죠. 아직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는 16년인데, 그 기간 동안 사실, 배우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화려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 이면에 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초반에는 제가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 뮤지컬 오디션을 지원을 했는데 네. 갑자기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돼서 뮤지컬 데뷔를 먼저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뮤지컬 공연을 또 보러 오셨던 영화사 이제 제작하시는 분이 오디션을 또 제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처음 오디션 봤던 작품이 잠복근무라는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복근무가 그럼 첫 작품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시작할 때 다른 친구들이 되게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쉽게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사실은 외적인 힘듦보다는 내적으로 사실은
그때 그 시절에는 사실은 되게 성공에 되게 제가 목을 메고 있었던 시기였어서 내적인 그런 자기 파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쯤에 제가 그 계약되어 있던 소속사 사무실에 더 이상 배우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계약 해지를 하고 그때부터 다른 일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쉬면서 이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제 글 쓰는 거 작가 쪽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공부를 하다가 극작을 해서 그 이제 그때 공연도 올리게 됐고 그리고 또 그때부터 지방 대학의 전임 교수로 이렇게 초빙이 돼서 학생들 지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면서 좀 삶을 다시 재정비하다 보니까 좀 건강한 삶에 대한 이렇게 추구가 되게 됐고 건강한 삶. 네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거의 2014년도에 될 때까지 사실은 연기 이외에 어떠한 것도 제가 관심을 안 두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딱 제가 취미가 없더라고요. 연기를 그만두니까. 네. 사실은 취미도 특기도 다 연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연기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다시 시작한 지 이제 1년 가량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신인이시네요. 그렇죠.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네. 올해 SBS 드라마 녹두꽃에 김당손이라는 역할로 다시 출연을 하게 되고 아, 녹두꽃에. 네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또 SBS 드라마 그 스토브리그. 스토브리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 예능 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출연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어떻습니까? 사실 예. 그 주유소 습격사건 2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을 해서 아, 예, 예. 예능 섭외가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 그 시기에 예. 그 홍보를 위해서 예능도 나갔어야 했고 근데 제가 예능 울렁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KBS 프로그램 중에 스타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에 예, 예. 나갔었는데 네. 그때 녹화 시작부터 이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 이제 너무나도 이게 좀 힘들었군요. 네네. 그러고 제가 또 뉴페이스 예능의 뉴페이스다 보니까 네. 진행하신 분들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오시는데 평소에는 말을 뭐 잘 하더라도 그럼 뭔가 부담감이 생기니까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것도 재미까지 줘야 된다는 강박이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 저 예능은 진짜 못하겠다고 들어오더라도 그냥 저 연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억지로 출연했다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이 그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에 또 1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사실 그런 연예인 지망생들을 유혹을 해서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이제 뭐 자녀분들 두고 계셨는데 뭐 그 자녀분들이 뭐 연예인을 좀 지망한다든가 그쪽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주의를 하고 정확한 그 과정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네.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회사는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현재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을 요구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아. 그 매니지먼트사에서는 배우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스타가 됐을 때 그 네. 수익들을 배분하는 형식이지. 어. 그 투자 비용에 관련해서 돈을 요구한다라든지 그런 회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어떤 과정이 가장 입문할 때 좀 주요한 코스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들 해요. 뭐 길거리 캐스팅 됐다 뭐 했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만 그렇게 스타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가 되기 위한 요건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인성, 매력,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성, 매력, 실력. 네. 오.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그 외모나 실력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순서가 인성, 매력, 실력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제 생각이.
이쪽 활동을 한 20여 년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졌고 실력을 가졌더라도 인성이 안 되는 친구들은 금방 다 사장돼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또 오래 가는 것 같고요. 그 매력이라는 거는 사실은 외모에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내면이 올바르고 그렇죠. 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그 사람만의 온전한 매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프로의 세계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꿈을 꾸신다면 먼저 인성을 올바르게 가지시고 그다음에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탐구해 보시고 실력을 열심히 키우신다면 이쪽 길을 걸어가는데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16년간의 기간 동안 사실 출연작들이 솔직히 않게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기억나는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했던 작품들은 다 기억에 남죠. 네, 제가 작품을 어렸을 때는 좀 많이 가렸던 편이어서 가렸다는 건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작품을 선택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게 운이 좋았던 것이 네. 처음에 데뷔했던 영화가 흥행을 또 잘 됐고요. 그 잠복근무. 네네, 잠복근무란 영화가 맞아요. 저 때문 아니었지만 흥행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때 했던 배역이 좀 개성 있는 역할이라 그 이미지로 캐스팅이 엄청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예, 그 잠복근무 했던 이미지로. 그래서 제가 그때 사무실에 했던 얘기가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작품들을 다 제가 하게 된다면 이 이미지로 고정되고 금방 소비되고 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사무실에. 한 가지 이미지로 굳어져 버리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작품 선택하는데 좀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그 선택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내가 그만큼 작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고른 것이 아니라 네네. 이미지 차원에서 그럼요.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디션 지원하게 그때는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었으니까 지원할 때도 겹치는 역할은 안 보려고 최대한 했었고 예. 그게 어떻게 효과가 나중엔 나던가요?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영화 작품을 꽤 많이 했었고 그 다양한 작품들을 했는데 네. 대중분들이 기억을 잘 못 해주시더라고요. 뭐 제 연기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하나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딱 각인이 됐으면 기억은 좀 더 많이 해주셨을 테고 그게 인지도로 이어졌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할 속의 인물들로 많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서 그 어떤 작품을 보신 분들은 그 역할로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 영화 촬영 현장이 말하자면 배우와 스태프들에게는 일터잖아요, 그렇죠? 무척 궁금해요. TV에서는 가끔 보면 영화 촬영 현장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만 나오고 어떨까 싶어요. 그 현장의 분위기랄까, 일하는 분위기,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근무 환경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촬영장은 굉장히 촬영팀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네. 굉장히 가족 같은 느낌이 크고요. 이게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그래서 현장은 되게 따뜻한 느낌이 많고요. 현장이 진행될 때는 또 살벌해지죠. 그 살벌해진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배우 활동을 할 때는 배우를 위해서 스태프들이 존재한다라는 좀 못된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영화 하나의 작품을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 그다음에 모든 배우들 모두가 다 협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슛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자유롭고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고요. 네. 이제 그 슛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 다들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바짝 긴장을 하는군요. 네, 한순간에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들도 준비를 해서 그 역할을 정확히 수행을 해야 되고 스태프들도 사실은 단 한 카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영화가 1시간 뭐 반 이 정도 되니까 네네. 촬영 기간이 얼마 될지 예상을 잘 못 하시겠지만 네네. 한 컷 촬영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컷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몇 분 정도 분량인가요? 영화에서 나올 때 짧으면 뭐 2, 3초, 길면 뭐 원신 원컷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보통 최대한 짧다고 치면 뭐 인서트 컷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1, 2초에 지나가는 그런 컷들도 있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되게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컷들도 되게 소중하게 찍으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질 않는군요. 그렇죠. 보통 조명을 새로 맞추고 세팅하는데도 2-3시간씩 걸리고요. 조명 하나 세팅하는데도 세상에. 카메라 각도 맞추고 리허설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그러면 거의 하루 종일 한 컷 촬영하는 날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